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신경외과의 김무승입니다. 저는 뇌종양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종양은 뇌를 사고 있는 막과 뇌혈관, 뇌신경 등 뇌에 생기는 문발성 뇌종양과 폐암이나 유방암이 있다가 뇌로 전파가 되는 전이성 뇌종양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뇌종양의 발생 빈도는 최근의 기록이 2013년도 기록으로 보면 인구 10만 명당 23명 정도가 뇌종양이 발생된 걸로 되어 있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한 1.7배 정도 발생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뇌종양은 수막종, 뇌하수체 종양, 신경교종, 신경초종 등이 가장 많고, 신경교종 중에서는 하교 교모세포종, 교모세포종 4단계에 해당하는 뇌종양 중에 악성종양인 교모세포종이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에 많은 종양은 수막종과 신경초종, 뇌하수체 종양 등이 가장 많으며, 남성에 많은 종양은 송과체에 생기는 대하세포종 및 신경교종, 임파종 등이 가장 많습니다. 뇌종양이 최근 들어서 점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MRI와 같은 영상 기법이 발달함에 따라서 초기 검진을 하게 되고, 검진을 통해서 빠른 진단과 빠른 치료를 하게 됨으로써 뇌종양이 특히 양성 종양의 발생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뇌종양이 있을 때 뇌종양이 이전에 뇌의 어떤 기능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람의 뇌는 크게 대뇌와 소뇌와 뇌간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뇌를 보게 되면 이 위에 눈과 귀를 기준잡아 위쪽은 대뇌 쪽, 요 뒤에 있는 부분은 소뇌 쪽, 앞에 있는 부위는 뇌간이 위치하게 됩니다. 각각 하는 부위가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뇌 앞쪽에 있는 부위, 이 전두엽은 주로 감각의 감정에 관계되고, 그 다음에 눈과 귀를 균잡아주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선을 따라가지고 있는 부위는 운동신경에 가는 부위에 해당되며, 또한 시신경이 영상이 맺히게 되면 요 뒤에 후두부에 가서 영상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장난을 치다가 머리 뒤통수로 딱 치는데 눈에 한 번씩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이 후두부가 우리 시신경이 맺히는 영상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또한 뇌 중에서 옆에 있는 뇌, 이걸 우리가 척두엽이라고 합니다. 척두엽에 있는 부위는 주로 기억이라든지 언어, 청력이 맺히는 부위가 되기 때문에 기가 불편해도 이 기가 청력장애가 올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뇌의 척두엽에 병변이 있는 경우는 이 청력이 마지막 오는 여기 이와 같은 척두엽이기 때문에 청력장애가 올 수도 있고, 또한 뇌전증이 있을 때 사람에 따라서는 이 의식장애가 온다든지 뇌전증이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은 병변 부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위에 만약에 종양이 생기거나 병이 있게 되면, 전두엽 앞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감정의 문제가, 그 이전에 운동신경 가는 부위, 이건 운동신경입니다. 운동신경 가는 부위에 종양이 있거나 병이 있게 되면 마비 증상이 반대쪽에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후두부 쪽에 종양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는 시야장애나 이런 시력장애가, 양 옆에 척두엽에 병이 있게 되면 요즘 들어서는 치매 증상이 늘어나면서 척두엽에 있는 해마라든지 그쪽 부위에 문제가 있게 되면 기억장애라든지 때에 따라서 뇌전증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뇌종양이 있을 때 저희 어떤 경우에 이제 병원에 꼭 와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뇌종양이 있을 때는 저희 아침 새벽에 두통이 아주 심하고 구토를 동반한 두통이 있을 때는 병원에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잠을 자게 되면 잠을 잔 상태에서 머리가 한 정맥에서 내려오는 그 부위에 이 뇌압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뇌압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두통이 너무너무 심하고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는 병원에 반드시 오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이 시신경이 맺히는 부위가 후두부이기 때문에 시야 결손이 있거나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는 뇌하수체 종양이 있다든지 시신경 가는 길이 따라가지고 가다 보면 뇌하수체가 커지게 되면 위쪽에 시야장애라든지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에 뇌하수체 종양이나 후두부 쪽에 영상이 맺히는 부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병원에 반드시 오셔야 되고, 그 외에 운동장애 증상, 머리의 두종부 쪽은 운동신경이 가는 부위인데 마비 증상이 온다든지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는 운동 중추에 생기는 종양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 들어서 늘어나고 있는 핸드폰 사용을 많이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종양 중에 하나가 뇌의 8번 신경계의 청신경 초정이라고 있습니다. 청신경 초정은 텔레비전을 볼 때 아주 세게 틀고 높이 들으신다든지 핸드폰 전화를 아주 기소리가 많이 떨어졌다 하는 경우는, 청력 감퇴가 온 경우는 청신경 초정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MRI 검사 등을 해보셔야 되고, 또한 뇌 중에 옆에 뇌를 우리가 척두엽이라고 하는데, 척두엽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어느 장애가 온다든지 기가 잘 안 들리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척두엽 종양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증상으로서 뇌하수체, 사람의 뇌 쪽에 보면 뇌는 여러 가지 부위가 있는데 대뇌와 소뇌와 뇌간이 있고,
대뇌 정중앙부에 뇌하수체라고 하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호르몬 내는 부위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서 이 부위에 종양이 생기게 되면 생리가 안 나오는 무월경이 있거나 가슴에서 나오는 유족 분비증이 있는 경우에서는 뇌하수체 종양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인에서 처음으로 뇌전증이 발생된 경우는 머리 옆에 척추 종양이 생각할 수 있고, 또한 피부에 반점이 있다든지 여러 군데 어떤 다발성 결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신경섬유종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서히 진행되는 기억 감퇴가 있는 경우는 머리의 앞쪽에 전두엽이 감정에 관계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전두엽 종양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뇌 쪽에는 머리 안에 뇌실이라고 하는 물주머니가 있고, 이 물주머니를 통해서 물이 흘러갑니다. 머리 안에 종양이 있게 되면 뇌측 속에 흘러가는 길을 막아서 머리에 물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뇌수두증이라고 합니다. 뇌수두증이 있게 되면 보행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하지만 보행장애와 동반하면서 두통과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는 이 뇌종양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병원에 오셔서 MRI 사진을 찍어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뇌종양이 있을 때 진단은 CT나 MRI 사진을 찍어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지만, 요즘 들어서는 특수 MRI가 많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뇌종양이 있을 때 저희들이 머리를 열어서 개도술을 통해서 이 종양을 진단을 하게 되지만, 개도술 이전에 저희들이 특수 MRI 사진을 찍어서 퍼퓨전 MRI라고 하는 종양의 혈관 분포도를 본다든지 종양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의 대사물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이 뇌종양의 등급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하기 전에 기능적 MRI를 측정하여 운동신경 가는 부위를 확인하게 되고, 운동신경과 또한 이 변변 부위와의 관계를 확인을 함으로써 수술 중에 그쪽 피를 피해서 하게 되고, 또한 수술 중에 그와 같은 어떤 신경장애 증세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서 이 기능적인 MRI 사진을 수술 내에 찍어서 저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이성 뇌종양이 있을 때 폐암이 있거나 유방암이 있어 나서 2차적으로 머리 쪽으로 종양이 전이가 됐을 때 우리 다른 부위의 전신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 PET-CT,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을 시행하여 어떤 다른 부위에 종양이 전이가 된 부위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종양이 있을 때 이 종양을 관한 혈류 분포를 보기 위해서 뇌혈관 조연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뇌종양에 있어서 진단 방법은 주로 CT나 MRI 사진을 찍지만,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특수 MRI를 병행을 함으로써 진단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뇌종양 진단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CT나 또한 MRI 사진 찍어서 병변부위를 확인하게 되고, 이분은 손해 쪽에 종양이 낭종을 동반한 종양이 있는 부위로서 이 혈관 검사를 해서 이 종양을 가는 혈류 정도를 분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기능적인 MRI를 수술 전에 촬영을 하여 병변 부위는 오른쪽에 운동 중추에 있고 내려가고 있는 운동신경을 확인함으로써 수술 중에 이 부위를 피해가지고 수술 중에 운동장애, 신경장애 증세는 최소화하고 수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기능적인 MRI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뇌종양 중에서 여러 가지 뇌종양이 있습니다만, 이 가족적으로 뇌종양이 유전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양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쪽에 청신경 초정이 있다가 약 한 10년 내지는 후에 반대쪽에 종양이, 양쪽에 청신경 초정이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신경섬유 종정, 이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양쪽에 청신경 초정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유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분 중에서 만약에 부모님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면 자녀분께서 만약 기가 안 들리거나 불편하시다면 머리에 MRI 사진을 찍어서 조기 진단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뇌종양이 있을 때 어떤 종양은 생명을 위협하는 종양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치료를 하게 되면 완치가 되는 종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뇌종양은 흔히 악성 뇌종양이라고 합니다. 악성 뇌종양 중에서 대표적인 질환이 신경교정의 4단계에 해당하는 신경교정이 단계가 4단계가 있고, 이 중에 1단계는 양성이지만 4단계는 교모세포종에 해당하는 악성 종양과 다른 폐암이나 유방암이 있다가 머리가 전이가 되는 전이성 뇌종양 같은 경우는 이 종양이 조기 진단이 되고 수술을 포함하여 방사선치료 및 항암치료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생존기간이 연장이 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생명에 위협을 주는 악성 종양이 생명을 위협하는 종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치료하면 완치가 되는 종양은 양성 뇌종양으로서 뇌를 삼을 막이 생기는 수막종이라든지 뇌하수체 종양, 귀에 생기는 청신기 초정 등이 치료를 잘하면 완치가 될 수 있는 종양이고, 종양이 크면 저희 수술을 시행하고, 또한 이 감마RF 요즘 들어서는 감마RF 방사선 수술을 통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종양에 있어서 뇌종의 생물학적 특성을 보게 되면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비율은 50대 50, 약 반대 반으로 볼 수 있고, 암 환자 약 한 20%에서 뇌 쪽으로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 약 한 5분의 1 정도에서는 뇌 쪽으로 전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뇌 종양이 발생됐을 때 예후는 어떤 경우가 차이 날 수 있는가 하면,
종양이 발생한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 또한 이제 이 부위가 중요한 뇌 조직인지, 뇌혈관이 유착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수술하기는 쉬운 부위인지, 아니면 숨골 부위, 내관 부위 같은 경우는 수술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위인지 확인해야 되고,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종양이 조직학적 검사를 했을 때 악성 종양인 경우, 악성 종양도 4단계가 있으면 3단계 악성과 4단계 종양은 차이가 납니다. 특히 4단계 악성도 종양에서는 예후가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역학적 특징을 보게 된다면 뇌종양의 호발 연령은 이제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57세로 되어 있고, 남녀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가 약간 1.7배로서 약간 많은 걸로 되어 있고, 남자의 많은 종양은 신경교종이라든지 손과체에 생기는 종양에서 경부세포종, 임파종, 이 세 개의 종양이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많은 종양은 뇌로사구는 막에 생기는 수막종, 뇌하수제 선종, 귀에 생기는 청신기 초종과 같은 종양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뇌종양이 잘 생기느냐? 위험인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험인자로서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부모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종양이 있었는데 양쪽에 청신경 초종이 있었다. 그런 경우는 신경섬유종증 2형에 해당하게 되고, 자제분 중에서도 만약에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린다 하시면 반드시 병원에 와서 MRI나 CT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또한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또한 요즘 들어서 이제 핸드폰 사용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시간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면 청신경에 전자파가 가서 청신경 초정이 발생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인자가 생식 및 호르몬 인자가 있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40대, 50대가 되게 되면 생리가 없어지면서 호르몬 장애가 오기 때문에 수막종이라든지, 남성에서는 신경교종, 악교세포종 같은 이 종양이 발생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뇌종양이 있을 때 뇌종양 분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뇌종양의 분류는 세계보건기구를 WHO라고 합니다. WHO 분류를 따르게 됩니다. 중추신경계, 뇌하고 척수는 중추신경계라고 합니다. 뇌는 크게 세포가 신경세포, 뉴런과 신경악교세포로 나눠지게 되고, 신경악교세포에는 세 가지 세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주 어렵습니다. 별악교세포, 영어로는 아스트로사이트, 두 번째 세포 있는 게 세포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긴가 이가 박가가 많듯이 뇌에도 보면 이 신경악교세포가 세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에 있는 경우가 희소돌기악교세포, 이걸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세 번째에 있는 세포는 뇌실줄막세포, 에펜디말 셀이라고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뇌 세포에서 어떤 종양이 생길 수가 있는데, 별악교세포에서 종양이 생기게 되면 별악교세포종, 영어로는 아스트로사이토마, 희소돌기악교 세포에서 이 종양이 발생이 되면 희소돌기악교 세포종, 올리고덴드로글라이마, 뇌실줄막 세포에서 종양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뇌를 사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이 막을 우리가 수막이라고 합니다. 이 수막에 종양이 생기게 되면 수막종, 영어로 메인조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 병리를 보게 되시게 되면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보건기구인 WHO 분류를 따르게 되는데, WHO 분류는 크게 봐가지고 네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1단계는 양성 종양이고, 2단계는 경계성 종양이고, 3단계, 4단계는 악성 종양에 해당합니다. 3단계 악성과 4단계 악성은 차이가 나가지고 4단계 악성이 더 예후가 안 좋습니다. 뇌를 사고 있는 막에 생기는 종양을 제가 수막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막 종양은 뇌를 사고 막이 생기게 되지만, 이 종양은 어느 부위든 뇌를 사고 있는 막이 다 생길 수 있지만 양성 종양이 한 90% 이상이고, 그러나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세계보건기구 WHO 그레이드 1 양성 종양이 대부분이지만 그레이드 2에 해당하는 이 종양을 우리가 경계성 종양, 그레이드 3를 악성 종양을 하는데, 수막종 중에서도 이 경계성 종양과 그레이드 3, 4에 해당하는 악성 종양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서브 타입이 있기 때문에 경계성과 악성 종양이 재발이 빈번한 종양이 되겠습니다. 수막종 같은 경우에도 약 10%에서는 이 종양이 2개 이상 여러 군데 다발성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추적 MRI 검사를 계속 해보셔야 되고, 특히 이 수막종은 환자분의 60% 이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자에 많은 종양이 이 수막종에 해당하겠습니다. 또한 뇌에는 12개의 신경이 있습니다. 12개의 신경 중에서 앞면을 우리가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을 우리가 3차 신경, 귀를 듣는 신경 우리가 8번 청신경, 음식을 삼키는 신경은 우리는 9번, 10번 신경이라 하고, 이 신경 길이 지나가는 부위에 종양이 생기게 되면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귀를 듣는 부위에 청신기에 종양이 생기게 되면 청신경 초종, 안면신경 지나가는 길에 종양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3차 신경 초종, 그 다음에 영운공이라 해서 9번, 10번 신경, 음식 삼키는 신경 길에 종양이 생기게 되면 정맥동 신경초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쪽에 종양이 생기고 반대쪽에 청신경이 양쪽에 생긴 경우는 제2형 신경섬유종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섬유종증, 귀에 생기는 이 청신경 초종은 한쪽에 귀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아주 크게 튼다든지 목소리를 잘 안 들려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 청신 초종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반드시 MRI 검사 등을 시행해 보셔야 되고, 이 종양이 3cm 이상과 같은 종양이 큰 경우는 저희 수술을 해야 되지만, 요즘 들어서 3cm 미만인 경우는 가마선 치료를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수술을 안 하더라도 무위로 수술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경우에서 90% 이상에서 종양의 조절과 청력 보존을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성에서 잘 생기는 종양 중에 하나가 내하수제 종양이 있습니다. 내하수제 종양에는 내하수제가 호르몬 내는 부위에 생기는 종양이 되다 보니까, 이 내하수제는 대뇌 밑에 있는 이 호르몬 내는 부위 여기 쪽에 해당합니다. 호르몬 내는 부위가 여성에서 생리를 하게 되는 프롤락틴이라는 부위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팔다리가 크게 한 성장 호르몬 부위에 생기는 경우 있는데, 여성에서 프롤락틴을 분비하는 부위에 종양이 생기게 되면 여성에서 생리가 없어진다든지 가슴에 젖이 나오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또한 학생에서 이제 이 종양이 생기게 되면 팔다리가 커지는, 팔다리 키가 커지는 근인증이 있을 수 있고, 20살 이후에 성장판이 다치고 나서는 말단 비대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종양이 75%는 호르몬 내는 부위에 내하수의 종양이 생기기도 하지만, 한 25%는 호르몬 내는 부위 옆에 생겨가지고 비기능성 내하수의 종양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종양이 자라면서 밑에 있는 위에 시신경을 압박을 해가지고 눈의 시야장애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하수의 종양은 1cm보다 적은 종양을 미세선종이라 하고, 가장 많은 게 프롤락틴 분비하는 부위에 생긴 경우는 호르몬 약을 드시면서 평가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1cm 이상이 그대 선종이고, 환자에서 내하수제 쪽에 출혈이 동반되면서 시야장애가 갑자기 발생되게 되면 이때는 수술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하수의 종양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성에서 흔히 생기고, 생리가 없는 무월경이라든지 유족 분비 증상이 많고, 종양이 커지면서 앞에 있는 시신경을 압박을 해가지고 시력이라든지 시야장애가 오게 되면 저희 수술적 방법을 통해서 이 종양을 절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많은 질환 중에 하나가 전이성 종양이 됩니다. 담배를 오랫동안 피시고 나면 폐암이 발생하게 되고, 폐암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유방암이 있다가 머리로 종양이 전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폐나 다른 부위의 종양이 머리로 가는 경우를 우리가 전이성 종양이라 하고, 전이성 종양은 저희 악성 종양의 범주에 속합니다. 또한 남자의 잘생긴 종양 중에 하나가 저희 임파종이 있습니다. 다른 부위에 있으면서 종양이 머리로 간 경우를 2차성 임파종, 머리 자체만 생긴 종양을 원발성 임파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치료는 이 종양은 악성 종양이기 때문에 수술, 그 외에 방사선 치료, 항암요법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임파종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는 임파종에 효과적인 항암제가 있는데, 그 항암제가 멕토트렉스라는 MTS라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이 정맥으로 약을 투입을 하게 되고, 전치 마취하에 머리 쪽으로 이 동맥을 통해서 이 항암제를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양 중에 하나가 송과체 종양이 있습니다. 송과체는 숨골 중내 뒤편에 생긴 부위를 송과체라고 하고 있고, 송과체 여기도 종양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에서 잘 생기게 되고, 여기 생긴 종양은 가장 흔히 잘 생기는 게 배아세포 종양이 있습니다. 배아세포 중에는 이런 이 종양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수술하기 전에 혈중 피 검사를 해가지고 이 CA라든지 베타 HCG, 알파 베타 붙어있는 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종양에서는 어떤 이 수치가 올라가는 걸 봐서 이 종양이 방사선 치료에 잘 됐는지 아니면 수술을 꼭 해야 되는지 확인해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피 검사를 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성 뇌종양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야기한 WHO 이야기하는 3단계와 4단계 종양을 이야기하고 있고, 악성 뇌종양은 침전순과 빠른 진행으로 완전 절제가 어렵고 조용히 증가되는 부위를 모두 절제해도 재발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사선요법이나 화학요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뇌종양이 있을 때 3단계에 해당하는 종양을 역형성성 종양, 아나플라스틱 아스코사이드마, 4단계를 교모세포종으로 저희 분류하고 있으며, 4단계 악성 종양이 3단계보다도 악성이긴 하지만 그 외우가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이 뇌종양 치료는 크게 세 가지 치료가 있고, 첫 번째는 수술이 있고, 두 번째는 방사선 치료, 그 화학요법, 항암요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요법도 있긴 합니다만, 세 가지가 주된 요법이기 때문에 주된 요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수술은 크게 머리 열관 개도술이 있고, 내하수의 종양과 같은 경우는 코를 통해서 수술하는 경접혈골 접근법이 있고, 또 하나는 머리 기구를 쓰고 조그만 구멍을 만들어서 조직 검사를 하는 정의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최대 안전 절제가 악성 종양은 원칙이지만, 환자에 있어가지고 위치라든지 크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치료 작전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적분이 용이하고 완전 절제가 제거하다면 최대한 모두 절제가 원칙이지만 중요한 내의 구조물, 혈관이라든지 때다른 신부에 위치해가지고 제거할 때 주변부 손상이 심할 때는 일부 종양을 남기고 추가적인 치료, 감마선 수술이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나중에 수술 후에 병행해서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뇌종양 환자에 있어가지고 수술 전에 평가해야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점점 인구의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연세가 드시는 환자분이 참 많습니다. 특히 연세가 70대 이후인 고령이라든지 그 외 어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거나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수술을 시행하는데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신중을 해야 되고 웬만하면 수술을 안 하셔야 되고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만큼 수술 절개를 해서 하는 방법이 최고 좋겠습니다. 뇌종양 수술은 개두술, 머리를 열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내시경을 코로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머리 기구술한 정의적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저희들이 어떤 집을 찾습니다. 어떤 차를 통해서 집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가듯이 수술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MR 사진 찍어가지고 어느 부위를 우리가 위치를 확인해가지고 수술 전에 MR 사진 찍어서 그 부위만 우리가 뼈를 연다든지 내 조직을 확인해가지고 수술하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수술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수술하고 나서 저희들이 CT나 MR 사진 찍어가지고 환자가 마취를 깨우기 전에 어떤 종양의 어떤 수술하고 나서 그 부위에 다른 이상은 없는지 종양 남아있는 부위는 없는지를 수술 중에 CT나 MR 사진 찍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악성 종양 같은 경우는 수술하기 전에 어떤 약을 드셔가지고 그 악성 종양 같은 경우는 어떤 현강 물질이 현미경을 봤을 때 강한 걸 보고 이 부위를 종양을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어떤 내하수의 종양은 코로 흉터 안 생기기 위해서 코로 수술하기도 하고 그 외에 어떤 조그만 조직 검사하기 위해서는 머리 기구 소과하는 정의적 유도 수술을 시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하수의 종양은 주로 시력 장애를 동반한 경우는 이 종양을 코로 통해서 수술하는 접평골 경류 PSA 수술 방법을 시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를 전시마취하에 코로 통해 가지고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 통해서 뼈를 좀 깎아내고 뇌를 사고 있는 막을 절제를 하게 됩니다. 일단 뼈를 깎는 걸 저희 보여드리고 있고 뇌를 사고 있는 뼈를 깎고 나면 뇌를 사고 막 경막이 보입니다. 경막을 열은 다음에 빨간 부위가 뇌종양이 있는 부위입니다. 뇌종양을 수술 기구로 인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 수술할 때 중요한 것은 양쪽에 큰 혈관이 있습니다. 이걸 경동맥이라는데 카로티드 아터리 경동맥 주위에 어떤 다른 손상이 있는지 종양 남아있는 게 없는지 또한 종양 위에 시신경이기 때문에 시신경은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상처를 봉합을 하고 수술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 수술이 눈 쪽에 이 내하수의 종양이 있을 때 시력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서는 코로 통해 수술하는 경우를 경두개 TSA 수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각성 수술이 있습니다. 각성 수술은 종양 부위가 어느 중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척추엽에 어느 중추에 종양이 있는 경우는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가 어느 장애가 오게 되면 환자가 이제 흔히 벙어리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환자를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각성 수술을 해가지고 이 부위를 확인하면서 환자를 깨워가지고 이 깨운 상태에서 종양을 조금씩 제거하면서 환자가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면서 수술하는 것이 각성 수술이 되겠습니다. 뇌종양 수술의 가장 위험성은 뭐니 해도 신경장애 증상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분이 어떤 신경 증상이 생기게 된다면 이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뇌종양 수술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중 하나가 신경장애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는 상당히 최소화하면서 수술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술할 때는 여러 가지 수술하기 전에 이 CT나 MR 사진 찍기도 하고 또한 수술 전에 특수 MR 찍어가지고 운동신경 가는 부위를 확인하면서 그 부위를 피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수술 합병증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 수술할 때는 연세가 많은 고령이거나 심질환이 있거나 폐질환이 있을 때는 수술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뇌 수술은 현재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수술한다든지 각성하에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수술 중에 정기 생리적 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부위를 모니터링 하면서 수술하게 되고 또한 수술 중에 CT나 MR 사진 찍어가지고 어떤 그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수술해서 수술 후 신경장애 증상이 생긴 걸 최소화하는 데 저희 조안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뇌종양이 있을 때 뇌종양을 수술하고 나서 악성 종양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방사선의 종류는 광자를 이용한 경우도 있고 또한 요즘 들어서는 방사선 수술이라 해서 감마 나이프라든지 사이버 나이프, 노바리스 같은 걸 이용하는 방사선 수술도 있고 또한 양자, 프로톤을 이용하는 치료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뇌종양이 있을 때 악성 뇌종양은 이 방사선 치료를 주로 하고 있고 또한 진행성 종양이 10개 이내는 감마선 치료를 하고 있지만 종양의 개수가 11개 이상이고 뇌를 사고 있는 막에 종양이 있으면 뇌가 있으면 뇌를 사는 막에 종양이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순막 뇌 파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종양이 퍼지는 경우
임파종 같은 경우는 저희 방사선 치료를 받고 이 경과를 보셔야 됩니다. 또한 정의 방사선 수술은 저희 방사선 치료한 장비에 따라 가지고 저희 방사선 선에 따라서 감마선 치료가 있고, 또한 선형 가속기를 이용한 정의 방사선 수술로서 사이버나이프, 노바리스 트루빔 같은 장비가 있으며, 또한 중화 전입자 정의 방사선 수술에서 헤비 차디컬 이 라디오 서지가 있는데, 이와 같은 방사선 장비에 따라 가지고 이런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마라이프 수술이 있는데, 이 감마선 수술은 흔히 여러 질환이 있다든지 고령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머리에 안 열고 비궤도술을 해서 하는 무열 수술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한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부위라 하더라도 합병증 없이 치료가 가능하며 정확하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적 효과가 뛰어나고 환자가 치료하고 그날 퇴원도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2박 3일 입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뇌종양은 우리나라에서는 중증이 되기 때문에 이 뇌종양 감마선 치료 비용은 보는 부담금이 50만 원 정도 되고, 또한 이제 요즘 들어서는 병원마다 간호간병 통합 병동으로 많이 입원하기 때문에 보호자 없이 입원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마라이프의 단점은 병의 종류에 따라서는 100%는 없습니다. 수술을 하면서 100% 좋아진다는 것은 없고, 90% 이상이 되는 효과가 있고, 치료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보통 한 3개월에서 한 3년까지 서서히 좋아지는 지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나서 주기적으로 1년 간격이라든지 6개월 간격으로 MR 사진 여러 번 찍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마선 치료가 가능한 질환은 뇌종양이라든지 양성이나 악성 뇌종양, 이 종양이 있어 치료할 수 있고, 또 요즘 들어서는 치료 장비가 많이 개발이 됨으로써 뇌종양 크기가 4cm 이상이라든지 심한 뇌과적 질환이 동반된 경우나 어떤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에 머리에 어떤 기구를 안 쓰고, 옛날 감마선 경우는 머리 기구를 쓰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한 3번, 하루에 3번, 그러니까 월, 화, 수 한다든지 이렇게 3번 나눠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할 감마선 치료라는 마스크 이용한 아이콘 감마선 치료에서 치료를 하고 있고, 비용은 한 번 받는 50만 원 정도를 받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마선 치료에 대해서 감마라이프 수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마선 수술은 머리를 열고 하는 수술이 아니고 무열 수술로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 기구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경우는 머리에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MR 사진을 찍은 다음에 머리 안에 병변 부위를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치료 계획을 해서 감마선 양을 어느 정도 줄 건지 설랑 계산을 하게 됩니다. 설랑 계산이 끝나게 되면 환자는 마스크 착용 상태에서 요 기계 안에 약 한 30분 정도만 누워 있으면 치료가 끝나게 되고, 그날 아침에 오셔서 그날 오후에 퇴원하시거나 1박 2일 후박하고 퇴원하시거나 6시간 병원 있다 퇴원하거나 1박 2일 내지 2박 3일 치료 방법으로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치료했던 환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종양 중에서 뇌하수체 종양을 감마선 치료가 나와서 약 한 3년 후에 추적 검사상에서 종양이 작아지고 있면서 괴사가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한 오른쪽에 이 청신경 초종을 감마선 치료가 나와서 약 4년 후에 종양이 작아지면서 이 종양이 괴사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손과체 종양이 있을 때 13세 된 종양을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감마선을 병행을 하고 나서 이 종양이 사라진 걸 보여주고 있고, 이 환자는 지금 이제 10년이 넘은 상태 젊은 학생이었는데 현재 생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수막종이 있습니다. 수막종이라는 것은 물론 여자에 잘생긴 종양이지만 이 종양이 이 척수 앞쪽에 숨골 옆에 붙은 경우는 수술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신경장애 증상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이 감마선 치료를 함으로써 신경장애 증상이 크게 없이 저희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수막종이 하여튼 머리 쪽에 생긴 막이 생긴 종양을 수막종이라고 하고 치료를 하고 추적 검사를 해가지고 종양이 작아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한 전이성 종양, 폐암이 있을 때 머리로 종양이 전이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감마선 치료하고 9개월 추적 검사상에서 종양이 소실된 걸 보여주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눈에 생기는 안구에 생기는 흑색종이 있습니다. 안구 흑색종은 원천 안구의 적출입니다. 안구를 적출하게 되면 눈이 흔히 말하는 장님 상태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눈도 적출 안 하고 감마선 치료를 해가지고 경과를 볼 수 있고, 또한 항암제가 있습니다. 저희 악성 종양은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화학요법, 항용요법을 하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는 신경교정 중에서 화학요법은 먹는 약으로서 케모졸 아마이드라는 이 약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치료를 하고 나서 종이 재발했을 때는 이와 같은 베나시라법을 해가지고 아바스틴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아바스틴을 사용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 PCB 항암요법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저희 표적 항암요법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종양이 폐암이나 유방암에서 머리가 가다 보니까 어떤 종양은 이 어떤 항암제에 잘 넣고, 또 어떤 종양은 어떤 종류의 항암제는 잘 넣고, 그래서 이 종양 형태에 따라 가지고 맞는 항암제를 우리가 표적 항암제라고 합니다. 보통 표적 항암요법은 혈액 종양 내과나 이 호흡기 내과에서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주로 항암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항암요법은 뇌는 혈내 장벽에서 가지고 항암제가
내 속으로 투과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항암제가 뇌 종양에는 효과가 없다는 속설도 있지만 사실은 뇌 종양이 있는 것은 이미 혈내 장비 파괴가 돼 가지고 항암제가 투과하여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임파종은 흔히 요즘 들어서 이제 면역결핍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남자에 있어가지고 이와 같은 머리에 생기는 중추신경성 임파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종양을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 종양이 나오게 되면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임파종에 맞는 항암제가 이 임파종은 메토트레스라는 MTS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약을 정맥으로 투여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동맥을 통해서 이 약을 투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교실에서는 이와 같은 항암제 요법을 임파종이 있어가지고 동맥으로 통해서 항암제를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 마취하에 환자 혈관 검사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항암제를 이 MTX 항암제를 주입을 하고 있고 머리 쪽에 퍼져 있는 임파종이 있을 때 약을 주입을 하고 추적 검사상에서 종양이 좋아지고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종양이 또 생겨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런 방법으로 머리 쪽 동맥을 통해서 MTX 항암제를 주입을 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기는 종양 중에 하나가 송각제 종양이 있습니다. 송각제 종양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머리 깊은 부위에 생기는 종양이지만 일단 피검사를 해가지고 종양 피검사에서 어떤 종양인지 확인하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비배아세포종, 악성 배아세포종은 수술해야 되지만 나머지 종양은 저희 방사선 치료와 감마선 치료라든지 병행을 함으로써 10년 이상 무병역지 사는 생존율이 90%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전이성 종양,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폐암이라든지 유방암이 머리로 전해가는 종양을 전이성 종양이라 하고 있고 이 전이성 종양은 치료 원칙이 환자에 있어가지고 내압 상승 증상이 심하고 종양이 크면 수술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시면 요즘 들어서는 종양이 크기가 3cm 미만이고 종양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 감마선 치료를 해가지고 요즘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소아 종양이 있습니다. 소아는 백혈병 다음으로 많은 종양이 소아 뇌종양입니다. 그래서 소아 쪽은 주로 이제 소뇌 쪽이라든지 그 외에 내관 쪽에 잘생긴 종양이 소뇌 종양입니다. 그래서 소아에 있어가지고 토한다든지 보행장애가 심할 때는 이 병원에 와서 반드시 이와 같은 두부 MRI나 CT를 꼭 찍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잘생긴 종양 중에 하나가 머리뼈에 종양이 생깁니다. 머리뼈에 종양이 생긴 중에 하나가 양성 종양도 생기지만 홀육증도 생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평소에 어떤 폐암이라든지 유방암이 있다가 때에 따라서는 다발성 고수종이 가지고 혈액암이 있습니다. 혈액암이 있다가 머리로 종양이 이쪽으로 뼈에 전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의심을 하고 병원에 오셔서 CT나 MRI 검사를 찍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애우 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종양이 있어가지고 애우 인자는 역시 젊은 사람이 애우가 좋습니다. 또한 악성 종양은 저희들이 어떤 수술을 할 때 최대한 많이 절제를 하고 종양이 남아있을 때 그 부위로 방사선치료 하고 감마치료 한 경우가 애우가 좋습니다. 또한 애우가 좋은 게 수술하기 쉬운 부위, 뇌종양 수술하기 쉬운 부위는 애우가 좋습니다. 하지만 그 부위가 뇌의 깊은 부위에 위치하고 있을 때 뇌의 기저혈이라든지 시상, 중뇌부를 침범한 뇌종양은 수술하기 상당히 힘들고 수술 후에 나중에 신경장애 증상이 많이 남기 때문에 애우가 불량하기 때문에 애우가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뇌종양 치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나이입니다. 환자의 나이가 예를 들어서 어르신께서 이 나이가 70세 이후이다. 70세 이후이고 만약에 심장질환이라든지 폐질환이 동반되어 있고 또한 종양 크기가 4cm 이상이다. 치료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저희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는 저희 분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할해가지고 감마선 치료를 한 3번에서 5번 정도 마스크를 쓰고 한 3일 연달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 종양, 신경장애성이 크게 없는 경우는 감마 RF를 한 번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연세가 70세 이후인데 무증상 뇌종양, 양성 종양은 저희 추적 검사를 하면서 경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